기자쇼 만지영입니다. 저희 올데스타에서 앞서 구속기한 만료 때문에 검찰이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컨텐츠를 보내드렸었는데 예상대로 결국 검찰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박수홍이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제기한 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 이미 사전 구속돼 조사를 받던 친형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친형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피의자인 형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가 결정이 났습니다. 형수는 피의자로서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기소는 되되 불구속 상태, 자택과 법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의 기소 판단 직전에 대지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친이 박수홍 씨를 폭행하면서 얼굴을 맞댄 대지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검찰청 조사실에 있는 3인 그리고 박수홍 씨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스피커폰을 통해서 이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 기소 판단으로 볼 때 아버지가 내가 횡령의 주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도했고 친형 내외는 내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친형 내외 역시 횡령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짐을 덜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횡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여는 했을 수 있지만 이거 역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주도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올데스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주장은 이걸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물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박수홍 씨가 결정적으로 물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에게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아니라고 물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건 모른다. 근데 내가 다 관리를 해왔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사실 친형과 아버지 쪽에는 서로 의견을 맞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내가 횡령을 했고 내가 다 관리를 했고 친형이 그렇게 돈을 빼고 했던 거는 내가 시킨 거다. 돈 빼오라고 해서 내 아들, 큰아들은 가서 빼온 거밖에 없다. 내가 시켰으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다른 데 투자를 하고 박수홍한테 주기도 했다. 이게 아버지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결국 합리적인 주장으로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 단계는 끝났습니다.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재판 단계예요. 그 중에서도 형사재판이거든요. 그럼 향후 이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의 원고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이었던 친형은 이제 피고 신분이 돼서 피고로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피고의 잘못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박수홍 씨가 매번 이 형사재판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증인으로 참석을 시킬 수는 있죠. 여러분 최근에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건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검사의 질문에 답을 하고 또 상대방 이 피고의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박수홍 씨가 재판에 등장할 수는 있어도 모든 형사재판에 일일이 다 참석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피고가 된 친형은 변호사 배석하에 자기 입장을 피력하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드디어 친형 측의 변호사의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게 분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번 소송이 1년 6개월가량 이어졌죠. 그런데 친형 측 변호인은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시끌시끌한 사건이면 친형 측이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할 만도 한데 변호인이 한 차례도 등장을 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제가 지금껏 여러 사건들을 취재해 봤는데 이 피의자 쪽 변호인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랬어요. 1년 6개월 동안 친형 측 변호인을 제가 취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취재를 안 한 게 아니라 한 번도 드러나거나 그들이 변호인 발로 입장문을 한 번도 낸 적도 없습니다. 예전에 실화탐사대에서 방송을 할 때도 마지막에 방송을 앞두고 친형 측이 의견을 전해왔지 그거 역시 변호인 측의 의견을 아니었었죠.
자, 사전 구속이 되기 전까지 형 측은 박수홍이 했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을 해왔습니다. 어떤 논리로 변호를 해왔는지, 어떤 논리로 부인을 해왔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왜냐면 묵묵부답을 지키면서 그냥 거듭 아니라고는 해왔으니까요. 이게 사전 구속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수홍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이 피해 입은 물적 자료를 다 제출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 검사가 확인된 횡령액만 21억이라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 특가법 기준이 5억 원인데 이걸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증거 자료를 인정을 하고 이거는 사전 구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형이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한 것인지 이제는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내용 역시 저희 올드스타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사소송입니다. 박수홍 씨를 둘러싼 소송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서 결국은 검찰 송치된 유튜버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친형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하나는 형사소송, 또 하나는 민사소송이었습니다. 형사소송은 횡령에 대한 것이었고 민사소송은 본인이 이런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재산상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이 민사소송 역시 형사소송의 진행과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박수홍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6월에 제기한 소송 금액은 86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법률 대리인이 7월 소송 금액을 116억 원가량으로 확대하고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해 6월 말에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고요. 이를 담당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인용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를 해놨고 가압류된 부동산에는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언급됐던 서울 마곡의 부동산 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박수홍 씨는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됐습니다. 임의로 부동산을 팔거나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역시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서 지금 친형 내외의 부동산은 다 묶여 있는 상태예요. 앞서 다른 보도에서 이미 가정주부인 형수가 200억 원대의 부동산을 형성을 했는데 과연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거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부동산들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포함된 부동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의 영향을 받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서 횡령 혐의가 인정이 되면 결국 친형 내외가 박수홍이 형성한 재산을 가로챘다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로챈 돈으로 형성한 재산, 거기서 불린 재산들이 박수홍 것이라는 게 인정되는 유리한 상황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다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찰 측이 인정한 횡령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사소송에서는요, 그 입증의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고가 고소한 박수홍 씨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116억 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죠. 그럼 그 116억 원 정도가 왜 내가 피해 입은 금액인지를 박수홍 씨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따른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면 검찰 단계에서는요, 여러 개인정보라든지 은행정보 이런 걸 검찰 차원에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개인 차원에서 친형 내외의 이런 재산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물려 있다는 거예요.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만큼은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이걸 인용해서 박수홍 씨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들은 박수홍 씨가 개별적으로 또 자료를 취합해서 이것도 원래 내 재산인데 친형 내외가 착복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끌어왔던 이 형사소송 1년 6개월 만에 결국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한 박수홍 씨 측의 지금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 아직까지도 박수홍 씨는 최대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어떠한 입장을 내는 게 결국은 본인의 핏줄인, 피부치인 이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공격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을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도 박수홍 씨가 너무 큰 심리적,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이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박수홍 씨, 본인이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은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수홍 씨 스스로가 마음을 추스리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